원래 엑셀 하면은 엑셀런트에서 따온 그 언어라고 그러죠.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계산 기능이 엄청나게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엑셀에서 얘네들이 이제 내세우는 그 계산하는 기능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숙제 내드렸었는데 견적서 있으시죠? 그거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견적서 파일을 일단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액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금액,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를 한번 선택을 해놓고 첫 번째 정확히 분해 점검, 여기서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금액이라는 것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만 곱하기 2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식을 써가지고 금액을 계산해 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다는 소리죠. 그야말로 엑셀의 꽃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식을 입력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식을 입력할 셀부터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도 선택 안 해놓으시고 식만 쫙 입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식을 입력할 셀을 선택을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없으면 식 아니에요. 뭐냐면 이꼬르 있으시죠? 이꼬르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꼬르를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지금 나는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 그쵸? 그래서 금액 첫 번째 요거를 집어 넣으시고 식을 쓰기 위해서는 는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는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이래요. 그럼 식은 뭐죠? 2 곱하기 7만인가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손으로 2 곱하기 7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식은 과연 어떤 식으로 입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꼬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5 더하기 7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쪽에 자료 하나, 뒤쪽에 자료 하나, 중간에 연산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2하고 7만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손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떤 식으로 식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쪽에 있었던 그 자료가 있는 셀의 주소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B6에 들어있는 자료값과 D5에 들어있는 자료값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식의 기본 형식입니다. 항상 자료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찝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셀의 자료가 바뀌면 값도 저절로 바뀌겠죠?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린 지금 곱하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 표시 모르시죠? 그래서 곱하기 표시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곱하기고 그 날짜 입력할 때 사용하셨던 하이픈이 엑셀에서는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표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퍼센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샘플 좀 한번 볼까요? 는 A1 플러스 B1 이것의 의미는 A1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A1이라는 셀에 들어있는 값과 B1이라는 셀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 주십시오. 그 의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죠. 셀의 주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어떤 값들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하실 수도 있어요. 값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A1과 B1 셀에 들어있는 값을 곱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5라는 숫자를 더 곱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기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가로를 지금 적어드렸잖아요. 이 가로 있으시죠? 이거 가로 안 치면 어떻게 되게요? A1 더하기 B1 나누기 C5죠? 원래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B1 나누기 C5를 한 다음에 A1이 더해지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더한 다음에 나눠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가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을 때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샘플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들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대충 수식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셨으니까 우리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집어 놓으시고요. 집어 놓으시고 일단 는을 쓰셔야 되죠. 는. 자, 수량 2 곱하기 7만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돼요. 2 그럼 F16 그죠? 곱하기는 키보드에서 입력 곱하기 그 다음에 단가 7만이 들어있는 요거 G16 있으시죠? 요거를 찝으시면 돼요. 그래서 F16이라는 셀과 G16에 들어있는 값을 곱해 주십시오. 이게 식입니다. 다 쓰셨으니까 엔터만 치시면은 14만인가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14만인데 예를 들어서 수량 2를 제가 만약에 뭐 23으로 바꿨다. 그러면 14만은 값이 바뀌어야겠죠?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값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면 셀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요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면은 계산에 의해서 나온 요 값도 바뀌게 되어 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 수량 2, F17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단가 8만 이렇게 G17 셀의 주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터. 하나 더 할게요. 는 쓰는 거 귀찮으신 분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는 있는데 그죠? 이거 쓰셔도 돼요. 는 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그리고 곱하기 단가 이렇게 엔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시죠. 근데 잘못했어요. 우리가 맞기는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였거든요. 그럼 고쳐주셔야 되죠. 어떻게 고칠 것인가? 식도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집어 놓으시면 식이 없죠. 도대체 어디서 고칠 것인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식을 쓰시게 되면 걔네들이 어디에 보여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식을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14만이라는 요 식을 쓰셨죠? 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졌는데 요거를 쓰시게 되면 바로 아까 는을 입력했던 요 부분에는 식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이 보여지시고요. 식은 바로 여기에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 보여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식 입력줄이다 라고 말들을 하죠. 이와 같은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식 입력줄.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방금 만든 거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하시면 되죠. 자, 얘를 집어 넣으시고 여기서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고치셔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 값이 나오는 거죠. 난리 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F17 곱하기 G17 식은 여기에 있고 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이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야.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에서의 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는이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자료값이 있는 셀을 쿡 찝어주시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신 다음에 두 번째 자료 같은 걸 찝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셀은 결과값이 나오지만 식은 수식 입력줄에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식을 고치면 되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성장성 있으시죠? 자, 이쪽에 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과거의 실적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15기요. 자, 여기 15기 값들이 있으시죠? 근데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식은 이래요. 지금 현재 매출액하고 전기 매출액하고 서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든 식은 는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는 15기 현재 매출액 이거죠. 그죠? 딱 집었어요. D3 그 다음에 나누기 전 그러니까 14기의 매출액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있으시죠? 이거 C3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엔터를 치시면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매출액 증가율.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출의 총이익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는 당기 부가가치 그러니까 15기의 부가가치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전 14기의 매출 총이익 요거
이렇게 하셔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뭐 식 보면서 는 쓰고 나누기하고 셀 찍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이 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저는 이거 답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식은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뭔가를 계산하실 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경상이익에 대한 거 있으시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꼬르 쓰시고 나서 15개의 경상이익 D5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마우스로 14개의 경상이익 집어넣으시면 C5 얘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꼬르를 쓰시고 그 셀이 들어있는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연산자는 손으로 쓰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남아있는 거 비어있는 거 16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로 오늘부터 하시게 될 여러 가지 요 계산 문제들 있으시죠? 이거는 제가 웹에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자료값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소수점 이하 이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식을 쓰셔서 나온 결과값들을 좀 근사하게 꾸미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사하게 꾸미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꾸미실 때 그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어딨냐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도둠 이런 게 바로 서식이었었죠. 서식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으시죠. 원가 사인 표시, 퍼센트, 컴마 이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요 5개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 아니면은 직접 손으로 입력하신 숫자를 보기 좋게 꾸며주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마 있으시죠? 컴마는 세 자리마다 컴마 표시하는 거야. 즉 천 단위마다야.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2,000. 이총 같은 경우는 컴마. 그 다음에 뭐 읽지도 못하겠는데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어서 표현을 해라. 숫자를. 그럴 때는 컴마를 눌러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기능인데 앞에는 여기 원가 표시 있으시죠? 이거는 앞쪽에다가 이 원가 표시 하나를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찝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퍼센트요. 퍼센트는 그야말로 백분율로 고쳐주는 거죠. 1.25를 백분율로 고치면 125%잖아요. 그 숫자를 찝어서 퍼센트 찝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0.32는 32%. 어떤 분들은 왜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누기 100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제가 A하고 B라고 매겨드렸는데 똥물뱅이들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거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얼마만큼까지 표현을 하겠느냐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A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자릿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0.3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0.30 또 한번 클릭하시면 0.300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역으로 거꾸로예요. 자릿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0.57 상황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한 자리가 줄어들죠. 0.5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이 반올림이 되어져서 0.6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는 원가 사인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 5개의 도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료 있으시죠? 숫자 자료. 숫자 자료를 표시할 때 사용하시는 하나의 서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 한번 적용 좀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지금 방금 하셨던 것 중에서 그 견적서 있으시죠? 그거부터 한번 할게요. 그 단가 부분 공 많죠?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집어 넣으시고요. 자, 3개를 한꺼번에 하겠다. 한꺼번에 집어 넣으시고 컴마만 줄까요? 요 컴마, 요거 있으시죠? 콤마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 자리마다 컴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액, 여기 한꺼번에 딱 집어 넣으시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장난 아니죠? 나누기 해가지고 좀 줄일까요? 그럼 요거 줄이는 거 있으시죠? 자릿수 줄임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자릿수가 줄어듭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요. 조금만 더 넓힐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식이 틀린 거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다시요. 지금 방금 하셨던 거. 이 자료들 어떤 자료인지 눈에 안 들어오시죠? 쫙 집으셔서 아까는 콤마 해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통화 스타일.
짠 눌러보시면 세 자리마다 컴마가 들어가면서 앞에 원가 사인 표기가 보여지더라.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방금 계산하신 거 요 세 개 있으시죠? 얘는 블럭 잡아 놓으시고 퍼센트로 좀 고쳐보죠. 자, 퍼센트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자릿수 하나 정도 느리면 조금 더 정확해 보이겠죠? 자릿수 느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 쓰신 다음에 답 다 나오고 나서는 요걸로 이 그 자릿수를 표현하는 요 도구 모음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대리점.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작업하고 계신 이거는 제가 다 웹에다 올려드릴게요. 달성률식 금년 실적 나누기 금년 계획이라는데요. 그럼 달성률, 충무로의 달성률 마우스 집어 놓으시고 모든 거는 는이 들어간다. 금년 실적 요거 EU 나누기 금년 계획 이거 DU 되시죠? 엔터 되셨어요? 하나만 더 남대문의 달성률 이꼬로 자, 금년 실적 나누기 금년 계획 엔터 되셨죠? 신장률이요. 자, 요거의 신장률은 가로가 들어간 이유 마이너스 먼저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그죠? 자, 가로 일단 쳐 놓으시고 금년 실적 마이너스 전년 실적 가로 다 놓으시고 나누기 그 다음에 전년 실적 식이 좀 길죠? 예, 여기 지금 식을 보시면 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터 하나 더 할게요. 는 자, 가로 닫으시고 금년 실적 마이너스 전년 실적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나누기 전년 실적. 남대문 거 구하고 계신데 뜬금없이 뭐 아래쪽에 종로거나 충무로 자료 찝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같은 라인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총계 갑갑하지만 한 번만 해볼게요. 총계 일단 는부터 써놓고 이거의 총계는 뭐죠? 충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화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전부 다 더하셔야 되죠. 좀 그러네요. 이거 더하기 요거 자 요거요. 요거 더하기 얘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엑셀이 뭐 이래요. 그쵸?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요만큼이니 망정이지 한 30개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이거 전부 다 더하셔야 되는 거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한 번만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지금 이렇게 식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구해놓은 요 달성률하고 신장률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표시 형식. 백분율로 쫙 고쳐놓으시고 자릿수 하나 정도만 늘여놓으시고 그죠? 와, 뭐 충무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400%를 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총계 같은 경우는 컴마 찍어져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마 전부 다 찝어서 여기서 컴마를 표시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식을 쓰신 다음에는 그 셀에는 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밖에 안 보여주시죠? 그래서 식을 보실 때는 셀을 집어 놓으시고 여기 요 수식 입력줄에서 자료를 보셔야지만 식을 보실 수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의 식은 는이 들어가고 자료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찝어서 중간에다가 연산자를 쓰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